자, 이거 보겠습니다. 2022년도 골드 퍼처스 해가지고 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칸츄리 나라. 전체 토탈이 1136톤.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2022년도에 1136톤을 보유를 한 거예요. 산 거예요. 그 중에서 터키가 148톤 해가지고 트리기에 이게 1등입니다. 1등. 비중은 13%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 중국이 62톤 해가지고 5%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 47톤에서 4%, 카타르 33톤 해가지고 3% 차지했고요. 이라크 34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나라들 보면 어떻게 브릭스 국가하고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인디아 33톤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고, UAE, 아랍에미레이트 25톤에서 2%, unreported 해가지고 741톤. 이거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게 741톤이래요. 그러니까 65%. 그러니까 실제로 공개한 자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공개된 거는 지금 5% 정도 62톤 정도 돼 있는데,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공개하지 않는 나라 중에서 비중이 가장 많은 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22년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1136톤을 매입을 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를 포함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보유고 있잖아요. 골드 보유고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다라고 이제 지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중국,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샀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솔직히 1136톤 중에서 상당수 거의 70%, 60%, 65%, 70% 가량 되는 보유량들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죠? 65%네. 65%가 이미 숨겨져 있으니까 이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긴 없죠. 실제는 중국일 수도 있고 러시아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골드허브 자료를 참고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금을 모으고 있는 중앙은행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22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23년도, 그죠? 5월 달, 이제 6월 달 이렇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6월이겠죠. 예. 3개월간 중앙은행들의 금 판매량이 금 구매량보다 많았는데, 여기서 지금 판매량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예. 위에 있는 초록색 막대보다 얘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판매량이 더 많았는데 2023년 6월 경에는 금의 순 구매량이 55톤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순 구매량이라는 게 사고 팔고 해가지고 그렇게 있다는 얘기겠죠. 판매량하고 구매량하고. 그러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이 도표로 보기에도 1월부터 나와 있네요. 거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매입한 게 많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값이 많이 안 오르는 거 보면 좀 신기해요. 근데 언젠가는 또 이런 데서 수렴해가지고 따라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금을 모으고 있는 중앙은행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잘 하시는 분들은 직접 보시면 되고, 금을 가장 많이 구매한 나라는 중국이다. 2023년도 이야기입니다. 2023년도에는 6월에만 21톤을 추가 구매를 했으며 2022년 11월 이후 금 보유량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도에만 103톤을 매입을 했습니다. 중국이 금 보유량을 급격하게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까 여기 보이는 차트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게 2022년도에 62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2023년도 그 정도까지만 했는데도 103톤을 매입을 한 겁니다. 중국이 중앙은행에서 금을 많이 매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막 떨어진다고 막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하는 이유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폴란드 얘기도 나오네요. 폴란드 국립은행은 2023년 6월에만 14톤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3개월 연속 매입한 사실을 발표했고요. 작년 발표에 의하면 2023년에 100톤의 금을 추가할 거라고 발표합니다. 폴란드 같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조금 약한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모을 거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외에 금을 매입한 나라는 우즈베키스탄 8톤, 체코 3톤, 카타르 2톤, 인도 1톤. 어떤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금, 그런 경제 위기가 일어나지 않을지언정 우리 중앙은행은 가장 불리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제 100%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금 사업을 하고 있고 방송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금을 많이 모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도 있는 거죠. 네. 어떤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금이 맞거든요. 근데 그런 경제 위기가 일어나지 않을지언정 가장 불리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가장이잖아요. 가장. 숫사자의 삶을 보셨습니까? 예. 영역 표시를 해가면서 침범하면 강하게 온몸이 부서지라고 해서 싸워서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2022년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금 구매량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2022년도에 1136톤의 금을 구매했습니다. 2021년도 전년 대비해가지고 150%나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금은 중앙은행에 대비해서 작년보다 2021년보다 2022년도에 150% 늘렸습니까? 2021년도에 중앙은행은 2020년에 보유한 금보다 약 82%더 높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1971년 금태환 중지 이후 가장 큰 수치로 증가했다라는 게 이런 이제 객관적인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금 구매 탑 5개 나라 터키 2021년도에 390톤을 구매를 했고 2022년도에는 541톤. 터키 같은 나라들은 지금 터키의 리라화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고 그게 결국은 이제 친미 국가에서 또 반미 국가로 돌아서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서 뭐 이런저런 영향들이 또 있겠죠. 그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또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퍼주기식 좌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포퓰리즘을 일삼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터키를 예전에 뭐 6.25 일어날 때 터키가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주기도 했고 이랬는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GDP 규모로 예전에 세계 4위까지 갔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4위 근처에도 못 갔죠. 그런 강대국들이 정책을 잘못 펼치면 무너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을 모으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또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2021년도에 1948톤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2010톤이 되었습니다. 62톤이 증가가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찔끔 62톤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금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보유한 금이 미국이 보유한 8,000톤 이상을 능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 국민들은 또 인구도 워낙 많고 또 중국 사람들은 워낙 또 송금, 금을 좋아하잖아요. 이집트 80톤이었는데 2022년도에 125톤, 한국은 104톤인데 야 이집트보다도 작네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윤석열 정부는 각성하라. 대한민국의 금 보유량을 경제 수준에 맞게 세계 8위, 10위 넘어서 일본을 능가하는 금 보유량을 가져라. 각성하라. 이런 것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자, 어쨌든 이집트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45톤 증가해서 125톤이 되었습니다. 카타르 56톤에서 88톤으로 32톤 증가했습니다. 우즈벡 362톤에서 395톤으로 32톤이 증가했습니다. 2022년도에 요 주요 이제 1위에서 5개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1위에서 5위까지 뽑아본 겁니다. 근데 아까 1136톤 중에서 상당 부분 700몇 톤, 65% 정도를 발표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발표를 안 한 주요 국가가 중국하고 러시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게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요렇다 이 말씀입니다. 금 보유량을 늘릴 예정인 중앙은행들 해가지고 요약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중앙은행 금 구매에 이어 골드허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앙은행의 24%는 향후 12개월 동안 금 보유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반면 미국 달러의 미래 역할은 이전보다 비관적이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결과가 나왔고요. 자, 어떤 또 데이터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금값은 8,000달러를 돌파한다. 그럼 지금보다 4배 정도 오르는 거겠죠, 가치가. 그러면은 언젠가는 올라 있을 거니까 금을 꾸준히 모은다. 이건 뭐 지지 않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잖아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변동이 적다 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언제 이거 사가지고 뭐 되나. 근데 이런 금은 조금씩 축적을 하고 모은 다음에 모르는 사이에 시간 지나면은 올라 있는 게 금입니다. 안정적으로 적은 돈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자, 글을 보겠습니다. 금시장 분석가의 예측에 의하면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외화에 대한 신뢰 하락 등 이런 이유로 금으로 자산이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금시장 분석가가 전망을 내놓았고 향후 10년간 8,000달러를 돌파한다라고 여기에 지금 써놨습니다. 이게
또 어떤 경우에는 10,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거죠. 2022년 중앙은행은 1136톤이라는 기록적인 금을 구입했고, 반면 외환 보유고 형태로 보유했던 보유금은 달러겠죠. 달러는 9,500억 달러 감소를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 비상이 걸렸으니까 재무장관이 중국에 날아가서 뭘 이렇게 굽신굽신하고 있는데 중국이 안 들어주고 다시 또 미국에 제재를 가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결론,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건 금, 찐 금. 요거 있네, 그림. LS 골드바 지금 이게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로 측정을 한번 해볼까요? LS 골드바. 이게 지금 10개가 다시 또 위탁 매도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로 책정을 할까요?